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전기기능사 학습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S3 콘덴서 게시물입니다. 혹시 전기 쪽 자격증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 전자부품 보면서 아니 작은 건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아주 흥미로우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콘덴서, 커패시터라고도 하죠.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종류는 또 얼마나 많고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걸 회로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쓰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전자기기 뜯어보면 그 안에 작고 까만 부품들 있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딱 담아두는지 혹시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콘덴서라는 게요, 사실 우리 주변 거의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크기는 뭐 작을지 몰라도 그 기능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콘덴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중요한지 이걸 확실히 이해하시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 게시물을 제가 보니까 콘덴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두 도체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 절연하여 전하를 축적할 수 있게 한 장치. 좀 말이 어렵나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유전체, 영어로는 dielectric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물질이에요. 이 유전체가 양쪽에 있는 전기가 통하는 판, 즉 도체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전하가 직접 통과를 못해요. 못하고 양쪽 판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뭐랄까 아주 작고 빠른 임시 배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아, 임시 배터리. 네, 그거 좋네요. 그리고 이 콘덴서가 가진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또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절연 파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이 유전체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파괴돼서 전류가 확 흘러버리는 상태. 이걸 말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절연체는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압. 이건 그 절연 파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얘가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값. 와, 이거는 부품 고를 때 진짜 중요하게 봐야겠어요. 그럼요. 특히 내압은 회로 설계할 때 안전이랑 완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회로에 걸리는 전압보다 내압이 낮은 콘덴서를 쓰면 그냥 바로 망가지거나 심하면 다른 부품까지 고장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회로 전압보다 충분히 높은 내압을 가진 콘덴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 안전하죠? 아, 충분히 여유를 두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콘덴서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먼저 가변 콘덴서라는 게 있네요. 이건 그 전극판 사이의 면적, 이걸 조절해서 용량을 바꿀 수 있는 타입이래요. 대표적인 예로 공기가방 콘덴서, 바리콘이라고 부르는 걸 들고 있는데 혹시 옛날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돌리던 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장확해요. 그런 아날로그 라디오 튜너에 많이 쓰였죠. 돌리면서 공기와 만나는 전극판 면적을 조절해서 용량을 바꾸고 그걸로 특정 주파수를 잡아내는 원리입니다. 오호,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자, 다음은 용량이 딱 고정된 고정 콘덴서인데요. 이건 또 사용된 유전체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네요. 우선 마일러 콘덴서, 이건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쓴다고 하고요. 내열성이랑 절연성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마일러 콘덴서는 필름 콘덴서의 대표격인데요.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무난해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범용성이 아주 좋죠. 아, 범용성이요? 네. 다음은 마이카 콘덴서. 이건 운모라는 광물을 쓴대요. 특징이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이고 절연 조항이 아주 높아서 정밀도가 중요하다. 이런 곳에 쓰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콘덴서로 불릴 만큼 특성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마이카 콘덴서는 온도 안정성도 좋지만 고주파 특성도 뛰어나고 또 신뢰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정밀 계측기나 통신 장비처럼 좀 고급 장비에 주로 쓰입니다. 가격은 좀 나가지만요. 와, 역시 좋은 건 비싸군요. 다음은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이건 티탄산 바륨 같은 유전율이 아주 큰 재료를 쓴대요. 그래서 작은 크기인데도 용량을 꽤 크게 만들 수 있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아서 가장 널리 쓰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아마 기판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갈색이나 파란색 콩알 같은 거 그런 게 이건가 봐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 콘덴서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성비도 좋지만 특히 고주파 특성이 우수해서요. 요즘 디지털 회로처럼 신호가 엄청 빨리 변하는 환경에서 노이즈 제거용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거의 모든 디지털 기판의 전원 라인 근처에 이런 애들이 꼭 붙어 있죠. 안정성을 위해서요. 아, 그냥 싸고 작아서가 아니었군요. 노이즈 제거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 고정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입니다. 이건 금속 표면에 산화 피막, 그러니까 아주 얇은 절연층을 만들어서 유전체로 쓴다고 해요.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아주 작은 크기로 다른 애들보다 훨씬 월등히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뭐 수백, 수천 마이크로페럿 이렇게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 진짜 엄청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류 DC 회로에만 써야 하고 극성 맞춰서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놨네요. 교류에는 절대 못 쓴다는 거. 와,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해 콘덴서는 구조적으로 한쪽 방향 전압에만 절연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극성을 거꾸로 연결하거나 교류 전압을 걸면요.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가스가 생기고 심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수로 거꾸로 꽂았다가 펑 하는 소리랑 같이 연기 나는 거 보고 진짜 시겁했던 기억이 있어요. 헉, 터지기까지 한다고요? 아이고, 무섭네요. 네. 그래서 항상 다리 길이, 보통 긴 쪽이 플러스, 나 케이스에 표시된 극성 마크,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꽂아야 합니다. 주로 큰 용량이 필요하니까 전원 회로에서 전압 안정화시킬 때 많이 쓰이죠. 와, 직접 경험까지 더해주시니 극성 중요성이 그냥 확 와닿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콘덴서들을 이제 회로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쓸까요? 블로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직렬 접속이랑 병렬 접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렬 접속부터 볼게요. 이건 콘덴서를 뭐랄까 기차처럼 한 줄로 쭉 이어서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과는 전체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왜 줄어드는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직렬로 연결하면요. 마치 각 콘덴서 안에 있는 유전체, 그 절연층 있죠? 그 두께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더 두꺼운 절연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져요. 절연층이 두꺼워지면 전기를 밀어내는 힘, 즉 전기장이 약해져서 전하를 끌어당겨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용량이 개별 용량보다 더 작아지는 겁니다. 계산은 각 용량의 역수를 다 더해서 그 값의 역수를 취하는 건데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직렬로 연결된 것 중에 제일 작은 놈보다도 더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아하, 유전체 두께가 늘어나는 효과. 네,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직렬 접속의 또 다른 특징, 전압을 나눠 갖는다는 거네요.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면 전체 전압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용량에 반비례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놈일수록 더 센 전압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직렬이니까 전류, 즉 통과하는 전하량 Q는 모든 콘덴서에서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Q는 CV잖아요. 그러니까 Q가 일정할 때 용량이 작으면 전압이 더 높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콘덴서의 내압이 좀 낮은데 회로 전압은 높다. 그러면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각자 한 대 걸리는 전압을 내압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 오, 그런 실용적인 용도가 있군요. 내압 낮은 걸로도 쓸 수 있게. 네, 흥미롭네요. 물론 용량값에 따라 전압 분배가 달라지니까 계산은 잘해야 하고요. 아니면 뭐 딱 원하는 용량값이 없을 때 직렬로 조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병렬 접속입니다. 이건 콘덴서들을 옆으로 나란히, 뭐랄까, 고속도로 차선처럼 연결하는 방식이죠. 병렬 접속 결과는 아주 그냥 직관적이고 간단하네요. 전체 합성 용량은 그냥 각 콘덴서 용량을 더하면 된다. 블로그 설명도 명쾌하고요. 물탱크를 옆으로 쭉 이어붙이면 전체 저장 공간에 늘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산도 그냥 더하기. CT equal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와, 쉽다. 네, 맞아요. 병렬 연결은 콘덴서의 전급한 면적을 합치는 효과랑 같아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총 용량이 커지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병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각 콘덴서에는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거. 아까 직렬은 전압이 나눠졌는데 여긴 같군요. 대신 전하량이 분배된다고 하네요. 전체 전하량은 각자 저장한 전하량을 합친 것과 같고요. 네. 이 병렬 연결은 회로에서 그냥 더 큰 용량이 필요할 때 아주 흔하게 쓰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 회로에서 출력 전압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려고 그럴 때 큰 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병렬로 여러 개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필요한 회로, 뭐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거요. 그런 데서 에너지를 미리 왕창 저장해뒀다가 팍 쏠 때도 쓰고요. 필터 회로 같은 데서도 많이 씁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필요에 따라 용량을 늘리려고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이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콘덴서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이라는 것, 그리고 절연 파괴와 내압이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가변 콘덴서도 있지만 고정 콘덴서 중에서도 유전체에 따라 마일러, 마이카, 세라믹,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극성 있는 전해 콘덴서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았죠. 네, 특히 전해 콘덴서 극성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또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용량은 작아지지만 전압이 나눠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합쳐져서 커지고 전압은 같아진다는 거. 이 연결 방법의 차이점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블로그 마지막에 퀴즈가 있었잖아요. 3301의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소자는 이제 여러분도 바로 답이 나오시죠? 정답은 당연히 콘덴서였습니다. 콘덴서의 가장 기본 기능, 전하 축적을 잘 이해했나 확인하는 질문이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학습 노트에 S3 콘덴서 자료를 가지고 전자회로의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부품이죠. 콘덴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말 작은 부품인데 회로 안에서 하는 일이 참 많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 저희는 주로 콘덴서가 전하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약간 정적인 상태,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 수많은 실제 회로 응용에서는요, 이 콘덴서의 진짜 힘이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저장하냐는 용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느냐, 그 속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속도요? 충전과 방전 속도. 네, 그 반응 속도요. 예를 들어서 콘덴서랑 저항을 같이 쓰면 이 충방전 시간을 조절해서 타이머 회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전원 회로에서는 얘가 빠르게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전압이 출렁거리는 걸 꽉 잡아줘서 매끄러운 직류로 만들어주는 역할, 평활 작용이라고 하죠. 그걸 해요. 노이즈 필터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주파수는 휙 통과시키고 원치 않는 주파수는 얘가 꿀꺽 삼켜버리는 거. 그것도 다 이 충방전 특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장 용량이라는 면만 볼 게 아니라 이 전하를 채우고 비우는 동적인 특성, 이게 실제 회로에서 얼마나 기발하게 쓰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콘덴서라는 부품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전고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물을 채우고 비우는 속도가 핵심일 수 있다. 콘덴서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콘덴서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